이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지표, 그러니까 게이지표, 게이지수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과연 서울이 과연 관용이 있는 도시인가? 이 말은 결국에는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서울 그 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 신고에 이게 이제 서울시정이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를 나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밝힌 시민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님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와는 다르게 세훈 시장님, 그 2023년 대한민국 아동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동? 네. 어린이들. 어린이들의 가장 큰 소망? 네, 제 그 화면 보시면요, 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전국의 아동 대표 100명이 이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노키즈존으로 어떤 차별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이제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저출생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다만 그걸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찾다 보니까 노키즈존으로 본인의 영업장을 설정하는 것도 또 그분들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풀 방법은 여의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짧게.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이제 오케이존. 저는 노키즈존 현상은 아동과 양육자를 좀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영업장에서의 자유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자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저도 이제 서울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고 제 주변에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키즈 오케이존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반대급부로서 노키즈존의 존재를 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동과 양육자들에게 정해진 키즈존에만 머물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 오케이존이 늘어나도 노키즈존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동들과 그 양육자들이 겪는 이 소외감과 어떤 차별, 배제라는 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키즈 오케이존이 좋은데 이것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노키즈존 자체를 줄이기 위한 좀 지자체 차원의 조정책들과 계도책들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9월에 제주도 의회 이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노키즈존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좀 모색하고 계실까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의 그 조례가 끝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지 조례가 아니라 확산 방지 조례로 수정되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노키즈존에 대한 현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도 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노키즈존의 현황을 파악하고 증감 추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도 좀 전수조사를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전수조사에 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일단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의 뜻은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수조사 좀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관련된 대책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키즈존을 필요하다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가 져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건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영업장 내의 안전사고 중에 어린이 안전사고의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 노키즈존 자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지자체가 이 영업주들의 부담에 대해서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개별 영업장이 노키즈존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지원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재난희망보험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는 정책 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 키즈 오케이 존에 참여한 업체들부터 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좀 보급을 하고 사고 방지 용품 구비를 지원한다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나 아니면 사고 방지 용품들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그런 걸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선의의 우려가 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각별한 노력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출생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도시경쟁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2030년까지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저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시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이 관용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기술을 발전시킨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의 그 3T 이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도시창조성 이론의 권위자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님도 창조도시 정책이나 직주혼합도시 추진 같은 도시창조성 이론에 기반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두 분이 10여 년 전에 한번 만나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T 이론에서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번영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이 전 세계 8위인 슈퍼스타 시티입니다. 그리고 기술만 따지자면 연구개발 분야는 전 세계 3위고 인재풀 같은 경우에는 1위입니다. 근데 이 톨레랑스, 그러니까 관용만큼은 전 세계 70위권으로 좀 뒤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관용이 부족해서 라는 건데 결국에는 5위까지 2030년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관용 부분을 많이 끌어올려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관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성소수자 인권 지표, 그러니까 게이 지표, 게이 지수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가장 차별받는 집단인 성소수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이 관용의 지수도 올라가고 도시 경쟁력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꾼다면 서울이 과연 관용이 있는 도시인가? 이 말은 결국에는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나 그 사회가 변화해가는 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직 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그 서울시장 곳곳에서 그러면 제가 관용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그 퀴어문화 축제 광장 사용 신고에 나온 말들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정이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요. 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성애자를 나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밝힌 시민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님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와는 다르게 이미 국민들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관용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서울시의 시정 목표를 좀 돌아봐야 하고 성소수자 시민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좀 돌아보고 권익 증진을 위한 예, 노력하겠습니다.